네, 세 번째로 제품별 제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과에서 나오는 제품별 제법. 첫 번째, 옐로우 레이어, 화이트 레이어, 데블스푸드, 초콜릿 케이크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네 가지 반죽과 그다음에 파운드 케이크 있죠. 파운드 케이크, 그리고 스펀지 케이크, 그리고 퍼프 페스츄리, 퍼프 페이스트리, 그리고 쿠키, 도넛, 슈, 아이싱, 이런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그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와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 있거든요. 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에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이전에 화이트 레이어, 옐로우 레이어, 데블스푸드, 그 다음에 초콜릿 케이크 다 시험 품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실기 시험 품목이었는데 이게 다 지금 빠졌어요. 그렇지만 이런 이론을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서 나중에 이제 실기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이론을 배우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공식이 있죠. 전라는 쇼트닝 곱하기 1.1이다. 그리고 신자는 쇼트닝 곱하기 1.43이라는 공식 여러분 같이 한번 암기하셔야 되겠고요. 특별히 초콜릿 케이크에서는 초콜릿 케이크에서는 유지 함량을 결정할 때 초콜릿에 들어가는 카카오 버터 함량의 2분의 1을 초콜릿 케이크 제조 시 유지에서 제거하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운드 케이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 케이크. 자, 파운드는 영국의 무게를 재는 단위죠. 화폐 단위이기도 하고요. 자, 1파운드는 454g입니다. 자, 그런데 파운드 케이크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바로 밀가루, 유지, 설탕, 계란을 100%씩 집어넣어서 만든 케이크라고 해서 파운드 케이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밀가루, 유지, 설탕, 계란은 파운드 케이크에서는 필수 재료라고 하는 거죠. 이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 때는 밀가루, 유지, 설탕, 계란을 꼭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비율을 100%씩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스펀지 케이크입니다. 스펀지 케이크는 밀가루, 계란, 설탕, 소금 이 비율이 100, 166, 2라는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펀지 케이크에서는 밀가루, 계란, 설탕, 소금이 필수 재료이며 비율이 100, 166, 2라는 비율을 갖는다. 가끔 문제가 나올 때 스펀지 케이크의 필수 재료가 아닌 것은 들어가지 않는 재료는 밀가루, 계란, 설탕, 분유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꼭 틀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죠. 자, 세 번째 퍼프 페스츄리입니다. 퍼프 페스츄리는 밀가루, 유지, 찬물이죠. 냉수, 소금 이렇습니다. 이 비율이 100, 50, 1에서 3 이런 비율을 갖습니다. 자, 밀가루와 유지가 100%나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율 배합 제품이 지난번에 빵 반죽했을 때 알아봤던 냉동 반죽법에서는 이렇게 유지가 많이 들어간 페스츄리 반죽이 바로 냉동 반죽에 잘 어울린다, 잘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비율들이 있는데 이런 비율들을 꼭 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현장에서 빵을 만들게 되면 빵과 과자를 만들 때 이 비율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료의 함량이 얼마만큼 되냐에 따라서 갖고 있는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비율대로 조정을 해서 수량을 여러분이 예측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지, 어떤 제품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점점 전문가가 되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쿠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에서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 그래서 쿠키는 설탕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설탕이 중요한 재료인데요. 자, 쿠키가 잘 퍼지는 이유, 잘 안 퍼지는 이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잘 퍼지는 이유 네 가지, 잘 안 퍼지는 이유 네 가지 이렇게 있거든요. 잘 퍼지는 이유 첫 번째는 잘 퍼지는 이유는 믹싱이 덜 된 거죠. 믹싱이 덜 돼서 설탕이 잘 녹지 않은 거예요. 이 표현을 어떻게 책에는 표현되냐면 설탕이 그대로 남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반죽이 진 반죽일 때 잘 퍼지게 되죠. 세 번째는 반죽이 알칼리성일 때 반죽이 잘 퍼져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굽는 온도가 낮을 경우에 낮은 굽는 온도로 인해서 잘 퍼진다. 잘 안 퍼지는 이유는 반대입니다. 잘 안 퍼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믹싱을 덜 된 게 아니라 얘는 믹싱이 오버됐다. 아주 지나친 믹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된 반죽이다. 그리고 산성 반죽이다. 굽는 온도가 높았다라고 하면 반죽이 잘 안 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쿠키에서는 퍼지는 이유 네 가지와 안 퍼지는 이유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해당되는 요인들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슈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도넛보다 슈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풀이하면 프랑스어인데요. 이거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인데 자, 이 슈를 양배추인데 이 슈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슈퍼에서 볼 수 있는 홈런볼이라고 하는 제품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제품을 만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조건들이 약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가지 정도가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요점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껍질 제조 시 껍질 제조에 들어가는 재료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재료냐면 물, 버터, 소금을 넣고 팔팔 끓이다가 그 다음에 밀가루를 집어넣고 후화를 시킵니다. 불 위에서 익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불에서 내린 다음에 계란을 집어넣어서 완전히 반죽이 하나 되게끔 진행해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설탕이 안 들어갑니다. 설탕이 안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혹시라도 화학 팽창제 베이킹 파우더나 베이킹 소다를 집어넣는다. 그럼 언제 넣어야 되냐? 그럼 투입 시기를 묻는 문제도 나옵니다. 마지막 재료 투입 시에 팽창제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잘 안 난다라는 거죠. 껍질색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높은 열로 고온으로 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높은 온도로 굽는 거죠.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가는 재료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학 팽창제의 투입 시기, 팽창제의 투입 시기에 언제냐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반죽을 만들었어요. 그럼 얘를 구워야 되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충분한 팬닝 간격을 유지를 해야 해요. 충분히 팬닝 간격을 유지를 하지 않으면 반죽이 팽창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라오다가 주저앉습니다. 얘는 수증기 아베이아 팽창이에요. 수증기 아베이아 팽창이기 때문에 충분히 팬닝 간격을 유지하고 하기 전에 이제 물을 뿌려서 굽거든요. 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설탕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높은 열로 굽는데 물을 뿌리게 되면 그 물이 수증기를 변하죠. 그래서 주위 공기를 팽창시켜서 그 제품이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굽는 도중에 오븐문을 열어버리면 그 수증기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부피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굽는 중간에 오븐문을 절대로 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가끔 문제는 오븐문을 열어서 수증기를 제거한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 명심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껍질에 들어가는 재료들, 그리고 충분한 팬닝 간격, 물을 뿌려서 굽는 거기 때문에 수증기 아베이양 팽창이다. 화학적 팽창제는 마지막 재료 투입 시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지금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넛을요. 자, 도넛을 기름에 튀기는 거죠. 그래서 튀긴 기름에 4대 적이 있어요. 튀긴 기름에 4대 적. 튀긴 기름. 자, 기름을 산패시키는 요인 4가지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온도, 높은 열이죠. 그리고 수분, 그리고 공기 중에 산소예요. 그리고 이물질. 이 4가지 재료가 4가지 요인이 기름을 산패시키는 요인 4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름은요, 튀김에 적합한 온도는 보통 180에서 이론상 180에서 195도 사이에서 튀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180에서 195도에 보통 튀기는 게 일반적이다. 제과에서, 그리고 또 빵에서, 빵 도넛, 케이크 도넛은 보통 180에서 195도에 튀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온도를 체킹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정확한 방법은 역시 온도계를 이용을 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겠죠. 자, 도넛에서는 이거 말고 황화 현상과 회화 현상이 있어요. 신선한 기름으로 도넛을 튀기게 되면 제품의 색깔이 노랗게 변하는 거고요. 신선하지 않은 산패된 기름으로 튀기게 되면 회색빛으로 변하게 된다. 이것이 회화입니다. 그리고 발한 현상. 도넛 겉표면에 묻은 설탕이나 글레이즈가 녹아서 없어지는 현상을 발한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발한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충분히 식힌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상태에서 글레이즈나 설탕을 묻히면 뜨겁기 때문에 이게 다 녹아버릴 수 있죠. 그래서 충분히 식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충분히 묻힌다라는 거예요. 설탕이나 글레이즈를 녹을 것은 녹고 아예 처음부터 많이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묻힌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충분히 튀긴다. 충분히 튀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품의 노화가 일어나면서 안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유출되면서 겉표면에 있는 설탕이나 글레이즈가 녹아서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안에 있는 수분을 충분히 튀겨서 없애주는 거죠. 그리고 점착성 있는 기름을 사용한다라고 이 4가지가 발한 현상을 줄일 수 있는 4가지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아이싱인데요. 아이싱이라고 하는 거는 빵과 과자 겉표면에 크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글레이즈를 덧입히는 행위를 아이싱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생크림, 버터, 그다음에 폰던트 이런 것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머랭도 예를 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폰던트라고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폰던트는 물과 설탕을 114에서 118도까지 끓인 다음에 쇠주걱등을 이용해서 계속 젓습니다. 끓인 다음에 이 온도가 올라오면 불을 끄죠. 자, 그런 상태에서 계속 휘저어요. 불을 끈 상태에서 몇 도까지 하냐면 40도 전후까지 계속 휘젓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휘저으면 설탕의 결정화가 생기지 않으면서 하얀 덩어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폰던트라고 하는데요. 크리스피 도넛처럼 이렇게 하얗게 있는 그런 시럽을 묻힌 게 바로 이 폰던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안 머랭이라는 것도 있죠. 이탈리안 머랭은 머랭이라고 하는 것은 흰자 거품을 얘기를 하는 건데, 흰자 거품에다가 설탕을 지면서 거품을 내면 머랭이라고 해요. 그런데 흰자에 설탕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설탕과 물을 끓인, 즉 시럽을 넣어서 거품을 올린 것을 이탈리안 머랭이라고 해요. 그러면 설탕과 물을 몇 도로 끓이느냐? 그것도 114에서 118도예요. 그래서 114에서 118도로 끓인 시럽을 조금씩 넣으면서 계속 만든 흰자 머랭을 바로 이탈리안 머랭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과의 제품별 제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빵이론, 오늘 제과이론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각각의 재료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